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산업별 분류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주요 전략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10년대에 급증하여 2000년대에 비해서 약 2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건수는 1차 전지가 더 많지만 금액은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여 1980년대에 비해 약 40배나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안정적인 배터리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원료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두 국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미국, 중국 외에도 일본과 베트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2의 반도체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까지 배터리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목표로 50조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배터리 소재 광물의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전체 판매 실적의 약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5.8%의 점유율로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자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약 55%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배터리 산업 시장 규모도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은 2차 전지, 원료, 제조, 재활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2차 전지 주요 광물은 주로 호주, 콩고, 인도네시아, 중국을 포함한 특정 지역의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 최근 대규모 자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들 광물을 가공한 수산화 리튬, 황산 코발트 등의 생산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산화 리튬의 경우 중국 의존율은 2018년 65%에서 2021년 84%, 황산 코발트는 50%에서 87%로 높아졌습니다. 황산 망간은 중국 수입량이 99%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MOU 및 해외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광물은 국내 재련 기업이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재련하면 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삼성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가 울산과 헝가리, 중국에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BMW와 폭스바겐 등의 배터리 물량을 여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전기차 배터리 가운데서도 각형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폭스바겐 그룹, BMW, 볼보 등 유럽 완성차 기업에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을 선도하는 폭스바겐은 노스볼트의 투자, 각형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 외에도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미 3대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연간 40GWh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내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독 공장으로만 40GWh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미 고객사 합작 법인과 단독 투자를 모두 합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내 생산 능력은 200GWh에 달할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한국, 북미,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업계 최다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K온 또한 미국 완성차 회사 포드와 합작하여 튀르키예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합니다. 국내 배터리 생산 업체 중 처음으로 완성차 업체와 함께 유럽의 배터리 생산 기지를 건설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 해외 직접 투자를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2의 반도체로 키우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2030년까지 배터리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40%로 끌어올리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배터리 소재 광물의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 개발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 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과 함께 산업 전략 회의를 열고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주요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프로젝트를 선별해 업계에 공유하면 업계가 광산 개발, 공급, 구매 계약 등으로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이미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현지의 유망한 개발 프로젝트도 발굴합니다. 확보한 광물은 국내 재련 기업이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재련하면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5년간 3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배터리 소재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아무래도 해외 자원 개발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광해공단이 직접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지만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기업 프로젝트에서 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분야에 2030년까지 1조 원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여 배터리 초격차를 위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500km에서 800km로 늘릴 수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당초 2027년 상용화 목표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고체 전지는 1년 앞당겨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합니다. LG엔솔은 업계 최초의 4680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충북에 신축하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건설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SK온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은 2030년까지 약 19조 5천억 원을 배터리 R&D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시설 투자 30조 5천억 원 등 총 50조 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를 시행할 경우 대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6%에서 10%를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인 8%에서 12%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5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1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32% 수준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의 법 제도화도 검토합니다. 국내 배터리 분야 전문가도 2030년까지 16,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도 2차 전지 수출 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공급망 정책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수출 구조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2차 전지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에 비해 원료, 조달, 생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산업 사이클 모두에서 뒤지고 있고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전국경제연합회가 발표한 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에 담긴 현실 진단입니다.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중 2차 전지 공급망 사슬을 각각 5점 만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급망의 첫 단계인 원료 확보 분야에서 한국은 1.3점으로 매우 미흡, 중국은 3.3점으로 보통을 받았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2차 전지의 주요 광물은 호주, 콩고, 인도네시아, 중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들 광물을 가공한 수산화 리튬, 황산 코발트 등이 생산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특히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강점이 있는 2차 전지 제조, 생산 면에서도 3점을 받아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완성품 제조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4대 부품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분야에서 점유율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4대 부품 소재 분야 모두 세계 1위 생산국입니다. 중국은 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우수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해 최근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친환경 이슈로 떠오른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도 한국은 1.8점으로 미흡, 중국은 4.3점으로 우수로 격차가 컸습니다. 중국은 2017년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고 회수, 포장, 해체를 포함한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국가 표준도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올 상반기 기준 46,600개에 이를 정도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2020년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한 한국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이력을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국이 2차 전지 공급망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원료 확보와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2008년부터 광업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건의 니켈, 리튬, 코발트 관련 광산 개발 지분을 확보했고 3위 중국 BYD사도 아프리카 6개 리튬 광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연구원은 해외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업을 위한 해외 자원 개발 기금이나 자원개발 연계 정부개발 원조 같은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나 일본의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처럼 배터리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에 이르는 공급망 정보들을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도 시급합니다. 정경련 관계자는 한국은 폐배터리 재사용이나 재제조 관련 제도나 산업화가 부족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인증 기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해외를 대상으로 투자를 시행하는 아웃플로우 FDI를 중심으로 하여 해외 직접 투자 전체 현황과 한국의 대표 전략 산업인 전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2라는 주제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최근 현황과 사례,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과 LG의 실제 해외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